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소꿉친구이기도 하고 대학을 다르게 가기는 했지만 결국 고향에서 취업을 해서 다시금 만나게 된 질기다면 질긴 케이스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시골이나 소도시도 아닌 광역시에서 태어나 자랐으니까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신랑은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을 하였고 저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집 근처 중소기업에서 사무직 업무를 했습니다. 원래부터 친하기도 했고 신랑이 다시 동네에 살고 있으니 반가운 마음에 둘이서 혹은 고등학교 친구들과 같이 많이 어울려 놀았는데 종종 남자친구가 있었던 저와는 달리 생각해보니 신랑이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프로필 사진이나 SNS에 비공개로 해뒀을 수도 있고 그런 걸 굳이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심 신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신랑이 저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뭘 하냐고 물었고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취한 것인지 저희는 만나게 되었답니다. 신랑과 연애는 흠잡을 것 없이 좋았어요.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잃으면 그 주위 지인과 좋았던 친구였을 때의 추억까지 한 번에 잃을 수 있다고 해서 가능하면 절대로 아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겠다는 게 저의 철칙이었는데 신랑과는 더 친하고 늘 내 편인 짝꿍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때로는 친구같이, 때로는 연인같이, 그리고 종종 오빠같이. 그래서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신혼집에 들어서 살 때까지도 티격태격하며 지내긴 했지만 신랑과 둘 사이의 문제로 싸운 적은 없다 보니 천생연분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마침표를 찍기도 전에 지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찌질하고 티도 안 나는 그런 시집살이라서 처음에는 유치했어요. 결혼식을 잘 마치고 얼마 뒤 시댁에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생선 비린내를 싫어하는 저에 대한 배려 하나 없이 고등어, 갈치, 가자미 무슨 생선 모둠구이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생선이 좋은 게 들어와서 구웠다고 하는데 옆에서 신랑이 저 생선 못 먹는 거 알면서 그러냐고 타박을 줬고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가라는 거 아니냐고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우리 아들 언제 좋아하는 생선 마음껏 먹어보겠냐고요. 그렇구나 하며 그날은 밥알만 세면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에 갔을 때는 고기 반찬을 신랑 앞쪽으로 밀어두기도 했고요. 쌈을 싸서 신랑을 챙겨주면서 옆에서 제잘제잘 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신랑에게 가면 늘 신랑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결혼 전에는 안 그러다가 왜 그러나 싶다가도 크게 제가 화를 낼 만한 일도 아니라서 늘 조용히 앉아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신랑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을 하기를 어머님이 애정결핍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무뚝뚝한 편이기도 했고 예전에 바람을 핀 적이 있어서 어머님이 아버님께는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성인이 되었을 무렵 이혼을 하셨고요. 그래서 밑으로 딸이 있긴 하지만 신랑에게 많이 의지를 하면서 그동안 지내셨다고 하는데 사실 어머님이 어떻든 간에 저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는 생각이라서 귀담아 듣진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몇 달쯤 지나자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너는 왜 연락 한 통이 없니? 요즘 밥은 잘 챙겨 먹니? 주말엔 놀러 안 오니? 등등. 비교하는 내용도 있고 신랑 내용도 있고 이런저런 내용이 많았는데 전화를 한 번 하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전화를 안 끊으세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업무나 기타 일로 전화를 끊는다고 하면 꼭 언제쯤 통화 가능한지 물어보고는 그 시간을 맞춰서 전화를 해대는 통에 피곤해도 전화를 들고 내내거리고 있어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말을 끊어버리고 결국 하고 싶은 말만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전화 지옥은 제가 아픈 날에도 계속되었는데 제가 아파서 회사도 못 가고 누워있는 날이 있었는데 저에게 죽을 해주시겠다며 직접 찾아오셔서는 죽 한 그릇을 먹고 나서부터 네버엔딩 이야기 그리고 자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부부는 딩크족이거든요. 아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 계획은 저희가 상의하고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에 버럭하시면서 그걸 왜 너희 둘이 정하냐고 그런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하며
또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신랑에게 말을 해보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신랑도 통화 잠시 하는 게 어때서 그러냐고 하다가 제가 아파서 집에 있던 날 어머님이 죽 한 그릇 해주시고 3시간을 넘게 혼자 이야기하고 나는 쉬지도 못했다고 하니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낀 것 같았어요. 본인에게는 전화가 와도 안부 인사 정도로 짧게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저랑은 몇 시간 단위였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왜 본인 아들과 자기 사이를 이간질을 하냐며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거기서는 참지 못하고 어머님께 대들었어요. 아침 출근길부터 전화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왜 저에게 예의며 도리 따지시면서 매번 일하는 사람 피곤하게 하냐고요. 어머님은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왔다느니 질이 아주 안 좋은 애라느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번 더 전화가 오기는 했는데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점심때쯤에 신랑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전에 어머님과 이런저런 일로 다툰 것을 들었다고 저보고 먼저 사과를 할 수 없겠냐고 하는데 거기서 굽히고 들어가면 어쩐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양보하고 피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잘못한 게 없으니 싫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몇 달 동안 계속 전화며 주말이면 시댁에 가서 설거지에 밥에 그동안 당신이 도와준 게 뭐가 있냐고 신랑에게도 소리를 빽 질러버렸고 그 이후로 몇 주 정도는 신랑 혼자 주말이면 시댁으로 가고 저는 친구를 만나거나 친정에서 놀기도 했어요. 사실 시댁에 매주 간 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 후에 자주 가긴 했거든요. 처음에는 손님이라고 음식도 준비해주고 하셨는데 좀 지나자마자 음식은커녕 청소나 설거지도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하고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딸이라고 있는 신우는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집에는 잘 안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몇 주를 이렇게 지내던 신랑이 한 번만 어머님을 봐줄 수 없겠냐고 본인이 더 잘하겠다고 했고 얼마 뒤 어머님께서 그동안 의도치 않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함께 지내면서 서로 맞춰보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저는 결혼 계획 중에 시부모님이든 저희 부모님이든 모시고 살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신랑과 둘이 잘 살 생각만 했지 누가 신혼부터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부모님과 함께 살 생각을 하나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신랑은 그날부터 저에게 와서 징징 혼자 지내는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연애할 때는 명절이고 생일이고 선물도 보내고 살갑게 잘하더니 저에게 결혼하고 나서부터 변했다고 말을 하는데 결혼 전에는 분명 어머님이 저렇게 행동하지도 않으셨고 저희가 연애를 하는데도 터치가 없으셨는데 결혼하고부터는 가족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저를 너무도 힘들게 하니까 저도 점점 마음도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다며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그날부터 저희 어머니께 계속 전화를 해서 사부인 하며 이러쿵저러쿵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은 시어머님도 불편한 내색이 있지만 티를 안 내고 계시다가 일주일이 넘어서니까 신랑에게 전화 때문에 힘드니까 사부인에게 전화 좀 그만하라고 하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며칠 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주저리 제 이야기부터 제가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집도 커서 허한데 딸 내외 들어와서 살아라고 해야겠다고 우리 딸 너무 보고 싶다면서 말을 했더니 시어머님이 신혼인데 둘이 살게 두셔야죠 하면서 저희 엄마를 막으셨대요. 그러면서 신랑에게 이 이야기를 또 계속하는 것 같은데 신랑도 몇 번 들어보니 늘 같은 말이고 불평불만이다 보니 저에게 말을 전달하는 것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님은 작은 보따리 짐과 함께 저희 집으로 오셨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친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왔다고요. 그랬더니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 음식이며 짐이며 바리바리 싸서 저희 집 문을 누르셨는데 저희 엄마는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사부인은 어떻게 지금 여기 있냐고 애들 신혼집에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시어머님은 놀러를 온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짐을 풀면서 엄마가 아휴 저는 집도 멀어서 잘 오지도 못하니까 한 며칠 쉬다가 가야겠어요 하며 주섬주섬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셨고 자연스럽게 신랑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신랑이 커피 심부름을 하게 되자 저에게 눈치를 줬지만 전 모른 척했고 결국은 시어머니가 커피를 가져오셨어요. 시어머님이 타주신 커피를 보며 저희 엄마는 되게 자주 오시나 보네요. 세간 살림 어디 있는지 다 아시고 라며 천천히 커피를 드시고 나서는 피곤하다며 이부자리를 준비해달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쭈뼛거리다가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약속이 있다며 다시 나갔고 신랑이 장모님 일부러 부른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모른다고 했고 이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시어머니가 오신다는 소식에 엄마가 미리 와 있었는데 하필 엄마가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시어머님이 들어오셨고 오시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오늘도 네 엄마 불러보라며 소리를 질렀고 저희 엄마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고는 그동안 내 딸 이렇게 쥐잡듯 잡으며 지냈냐고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우리 딸 못 둔다고 말하고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왔고 몇 시간 뒤 신랑이 저를 데리러 본가에 왔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전해들은 아빠도 그날은 집에 있었고 신랑은 집에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신랑은 본인 어머님이 아버님과 이혼하시고 본인에게 많이 의지를 하던 중 결혼을 하게 돼서 서서히 멀어지는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오늘 어머님이 먼저 전화가 와서 아내를 때리는 중에 사돈이 나와서 데려갔다고 말을 하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았다고요. 두 사람이 서로 힘들어하긴 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내를 때렸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순간 그동안 크게 잘못한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본인의 어머님과 제가 왕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다고 울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고 저희 부모님은 사돈의 행동에 화가 나지만 제 가정이니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해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님 생신이신데 그날 이후로 왕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생일날이 되면 가볍게 선물 정도만 신남편으로 보내고 있어요. 3년이 지났지만 저는 시어머님을 용서할 생각이 없고 이렇게 지내는 생활이 편해져서 좋기도 하네요. 신랑도 그때 크게 정신을 차린 건지 그날 이후로 가능한 시댁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고 지내고 있답니다. 아무리 혼자 되셨어도 아들을 장가 보내면 이제 그 아들은 아내의 남편이 우선 아닐까요? 한 가정을 다시 만들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과하게 의지를 하셨어야 했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